영화 아내를 죽였다는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이야기 자체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별거 중인 아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경찰에 의해 알게 되고 용의자로 몰리게 된 주인공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사건의 진실에 접근하게 된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영화의 결말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내용을 기반으로 해 생각해보면 범인도 상당히 의외의 인물이기도 하거니와 범인과 주인공이 비슷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이 영화의 장점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인공이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한 영화의 마지막 장면 또한 이 영화의 장점일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는 영화의 장점이라고 보기보다는 원작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이 영화가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한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는 기본에 충실하여서 스토리만 잘 따라가도 중간은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는데 그마저도 못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더욱 아쉽게 느껴지는 것이죠. 참고로 이 아쉽다는 표현은 원작이 좋은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입니다. 영화가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원작이 안타깝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영화의 첫 장면부터 상당히 자극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마치 두 남녀가 성관계를 가지는 것처럼 묘사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장면은 주인공이 한 여자를 뒤에서 칼로 찌르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부터 영화는 범인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말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영화가 진행될수록 그 어디에도 이 장면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만약 꿈이었다면 주인공의 꿈이었다는 언급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언급조차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맥거핀으로 이용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관객들이 스스로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지 영화가 의도적으로 거짓된 장면을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영화 괴물에서 맥거핀으로 사용된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극중 송강호 배우가 격리 후 등을 긁는 장면이 그것이죠. 이 장면을 본 관객들은 주인공이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추측하게 되는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바이러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Also, no traces of the virus were found in any of the patients quarantined. There is no virus whatsoever. No virus? 바이러스가 없구나. 응? 그지? 바이러스가 없는 거지. 즉, 이 장면은 맥거핀으로 사용된 장면입니다. 그렇다고 이 장면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가져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등을 긁는 행위는 일상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며 극중 그는 며칠간 씻지 않은 초췌한 모습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죠. 근데 아버지 나 등이 이상하게 자꾸 가려워. 이게 이쪽으로? 아니 진짜. 아니 어디 봐. 꿈찔한 게 이게 뭐가 있는 것 같아 여기. 아니요, 내 목욕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괜찮아. 단순히 관객들이 착각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지 이것을 사실처럼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객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해당 장면에 대한 영화적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단순히 관객들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다못해 사건 현장을 본 경찰관의 상상이었던가 주인공의 꿈이었다는 등 영화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여서 관객들 스스로 착각했다고 느꼈을 만한 당위성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인공의 셔츠와 손에 묻은 빨간색 액체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영화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관객들이 대강 예상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김 실장의 돈가방을 훔친 뒤 달아나는 과정에서 싸움이 붙게 되고 그 과정에서 피가 묻었다는 것이죠. 실제 웹툰에서도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싸우는 과정에서 피가 등장하지 않았고 설사 싸움 과정에서 피가 튀었더라도 직접적으로 튀었다는 장면 한두 개만 있었어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했던 부분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영화의 하나하나를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 없이 관객들을 속이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영화 속에서 관객들이 납득 가능한 수준의 복선으로 쓰였을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일이고 탄탄한 각본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설명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저 관객들을 속이기 위한 영화의 분위기만을 위한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이는 영화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떡밥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런 면에서 최근 개봉한 나이브스 아웃은 떡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요소가 사건의 증거가 되고 의심되었던 모든 정황이 설명이 되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영화는 전체적으로 부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연 배우인 이시연 배우에게는 좋은 커리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영화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캐스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주연 배우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캐스팅이 조금씩 안 어울린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는 캐릭터 자체가 제대로 된 빌드업을 통해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사건에 맞게 필요한 캐릭터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설명도 없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거나 역할은 없고 분위기만 만들어주는 캐릭터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또한 웹툰에 있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라면 더더욱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 영화의 연출자는 영화 속에서 자신이 직접 신경 쓰고 만들어낸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셈이죠. 이 영화에서는 갑자기 어떤 인물이 등장하고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설명하게 되는 구조는 장르적 특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들이 등장하게 되죠. 미스터리와 추리가 기반이 되는 영화의 특성상 이러한 설명은 다른 영화에 비해 더 많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영화라는 매체를 생각해보면 이러한 설명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생략을 거치면서도 장르적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는 연출이 필요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영화는 설명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웹툰의 내용을 따라가는 것에 급급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아내를 죽였다라는 컨텐츠가 가지고 있던 내용인 자만심과 허세에 찌들어 있는 인간의 군상을 보여주는 내용 자체는 좋았으나 이는 영화에 대한 칭찬이 아닌 웹툰을 칭찬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아쉬움이 드는 영화입니다. 좋은 장르 영화로 만들어졌다면 그 의미에 대한 주목과 웹툰의 관심이 상승해서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컨텐츠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아쉽네요.